번째 두 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한유정 연구원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CJ제일제당 우리에겐 조금 익숙한 것 같은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CJ제일제당은 국내 대표 1위 식품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햇반, 고메, 비비고, 백설, 해찬들과 같은 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오. 식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대한통운을 제외했을 때 네. 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절반이 식품, 절반이 바이오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식품은 잘 알겠는데 바이오 사업을 한다니까 조금 생소한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일제당이 1964년도부터 MSG를 생산을 했었어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균주 개량 그리고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사료 첨가제 그리고 식품 첨가제용 아미노산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네. 사료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축산 사업도 직접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 사업도 하는 이 CJ제일제당 왜 지금 주목해야 될까요? 제일제당을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데에는 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식품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이제 국내 식품 시장의 경쟁이 최근에 좀 과도하게 치열해졌었던 양상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제일제당이 진천 블러썸 캠퍼스라고 부르는 진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초기에 고정비 부담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9년도까지 약 2년여간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제일제당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사업부가 네. 국내 식품 쪽이기 때문에 이 부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2019년도를 저점으로 제일제당이 판가 정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촉 자원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내식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제당의 식품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진천 공장의 가동률도 80%대 내외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내 식품이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식품입니다. 제일제당 하면은 K푸드의 대장이라고 그쵸.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제당이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식품 매출액이 2천억 원대에 불과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네. 중국, 일본에서 만두나 편의식 그리고 미초 제품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판매를 확대를 한 덕분에 2018년에는 해외 매출액이 6,700억 원까지 성장을 하면서 5년 만에 약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슈완스 컴퍼니라는 미국 냉동식품 회사를 21.8억 달러 밸류로 인수를 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슈완스 컴퍼니까지 합산한 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매출액은 4조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품 매출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완스 컴퍼니 인수할 때 사실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익률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제일제당이 사실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하기 전에도 미국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하지만 미국 식품 시장에서 에이션 푸드가 사실 좀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깔려 있는 슈완스 컴퍼니의 영업망과 유통망을 활용하고자 함이 좀 강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에이션 스낵이라는 카테고리 시장에서 제일제당 점유율이 24.3%를 기록을 했고요. 부동의 1위였던 일본 아지노모토사를 0.3%포인트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미하긴 뭐래도 하지만 좋아요. 그래도 이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슈완스 컴퍼니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기존의 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들의 입점률을 높일 걸로 보고 있고요. 브랜드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사업 부분의 리레이팅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반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는데요. 네. 중국발 초과 공급 사태가 나오면서 아미노산 판가가 2013-14년도에 급락했었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 제품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 나갔고요. 네. 그리고 교차 생산을 하고 수율 개선을 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계속 도모해 나간 바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분 영업이익은 그 덕분에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축산 공급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요. 네. 바이오 쪽의 주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당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미노산 판가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 계약권을 대부분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1분기에도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네. 2분기 이후로 점진적으로 또 판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미리 또 계약을 해놨네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마음이 좀 편안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CJ 제일제당의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또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이유로 제일제당의 실적 개선은 올해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식품 쪽에서도 바이오 쪽에서도 현재 상황보다 경쟁이 좀 더 심화된다면 판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매출 활성화 비용이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훼손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저도 사실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햇반이거든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햇반 이외에 비슷한 즉석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쟁력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일까요? 네, 같은 맥락 중에 있죠. 제일제당의 햇반이 워낙에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고 그쵸, 있으니까요. 그쵸. 유명하긴 하지만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네. 경쟁 심화가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네. 제일제당의 진천 공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단순히 캐파를 올리는, 그러니까 고로 이제 규모를 올리는 증설 투자가 아니었고 자동화 라인들을 대부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햇반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들어오는 물류부터 네. 그리고 공정하는 라인 그리고 포장까지 100%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네. 경쟁이 치열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J 제일제당 주가 전망을 또 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밝겠지만 어떨까요? 물론 밝지만 네. 제일제당 영업이익 중에서 대한통운을 제외한 순수 제일제당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73%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소비재 기업, 특히 이제 식품 기업들이 한 번에 이렇게 이익이 많이 증가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네. 올해 기저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실적에 유례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실적 대비 2021년에도 19%가량 이익이 증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부각되면 주가도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올라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유정 연구원님과 함께 CJ 제일제당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알찬 종목 챙겨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에 2개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